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팀원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Q10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이언 회장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7조 3,610억 원을 순매도해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휩쓸면서 현지 시간 10일,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가 전거래일 대비 3.56% 급등한 배럴당 75.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상승 둔화세를 보이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 회피처로 송금된 자금 규모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 등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K-팝에 이어서 영화, 드라마, 또 이제 문화까지 이 K-컬처,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펴지면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남기신 뜻이죠. 그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네, 알돈 공시 보도국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차가 IPO로 최대 4조 4천억 원을 조달한다고요? 네,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최대 4조 4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인도법인의 공모 예정가를 약 29,900원에서 31,4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 범위 안에서 공모가가 정해지면 전체 공모 금액은 4조 2천억 원에서 4조 4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장이 확정이 될 경우 인도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이고요. 네. 인도 법인의 전체 기업 가치도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거의 25조 원에서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IPO 기업 공개를 해서 연 4조 4천억 원 정도의 많은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 언제 상장되나요? 네, 인도법인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일반 청약을 거쳐서 또 이르면 22일 문바이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 6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IPO 관련 서류를 또 제출하고 인도법인 지분은 최대 17.5%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996년 인도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후 1998년 첫 모델 쌍트로를 양산하며 인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고요. 현대차는 현재 인도에서 매출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 업체입니다. 네. 인도 증시가 올해 들어 또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의 IPO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좀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 앞서 이 인도 증시는 올 들어서 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PO 시장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IPO 시장은 좀 침체에 빠졌지만 네. 인도의 성장은 눈부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허. 9월까지 인도 IPO 건수가 267건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거든요. 공모 금액 기준으로도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IPO 시장이 이렇게 호황인 건 그만큼 유동성이 넘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가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과거에 금이나 예금을 선호했지만 이제 인도의 인도인들이 주식에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허. 인도의 개인 주식 투자자는 지난 8월에 1억 명을 돌파했고 또 5달 만에 1,000만 명이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네. 내년에는 또 인도 최대 이동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 그리고 최대 유통회사죠. 이 릴라이언스 리테일이 IPO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또 LG전자 인도 법인도 내년 초에 IPO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도 IPO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후에는 어떤 경영 전략을 구상하고 있나요? 네, 현대차 인도법인은 증시 상장 이후 인도 시장 공략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인도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이 GDP 증가율이 8.2%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5위 경제 대국이고 자동차 시장 규모는 3위인 만큼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통해 인도는 또 핵심 글로벌 거점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소식 첫 번째 뉴스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 하나오션이 하나그룹에 인수된 후 첫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5월 이제 하나그룹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을 처음으로 수주를 했다는 공시가 떴고요. 네. 전신인 대우조선 해양 시절을 포함하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거의 2년 9개월 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유럽 선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 이중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를 했고요. 이 수주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대형 수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들은 거제 사업장에서 건조가 되고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LNG 운반선 17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7척, 그리고 가스 운반선 1척, 특수선까지 포함해서 올해 37척 수주를 했고 올해 총 지금까지 수주 금액은 73억 5천만 달러인데요. 이는 지난해 수주 금액의 2배가 이미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화오션 요즘에 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하나오션은 네. 대우조선 해양의 빚을 안고 인수한 이 하나오션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컨테이너선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가 선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하나오션이 거리를 좀 더 쓰는데요. 보통 선박의 교체 주기가 25년이에요. 근데 교체 주기에 맞춰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이 슈퍼사이클에 조선업계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호황을 누리면서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인 신조선가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제 해사 기구죠. 이 IMO죠. 네, 죄송해요. IMO의 환경 규제로 컨테이너선이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친환경화 되면서 이제 고가 선박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2년간 영국의 조선 시황 분석 기관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의 선가는 30% 이상 상승한 수준이고요. 네.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수익성이 높은 컨테이너선을 선별 수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해상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서 짚어준 대로 선박 교체 시기도 맞물리면서 조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컨테이너선 쪽 전망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이제 독일, 스위스, 그리스에서 발주한 총 50주의 컨테이너선들이 모두 중국 조선소가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거의
지난 7월부터 컨테이너 수주가 전무했었는데요. 이번 하나오션의 수주가 이 중국이 독점하던 컨테이너 시장을 조금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상 운송 수요와 또 컨테이너 발주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국제 해사 기구죠. 여기 환경 규제로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친환경 부분 쪽에서는 차이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속될 것이다라며 국내 조선사들은 앞으로 친환경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선들도 발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보도국 염재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전기차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취재한 기업은 국내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화재와 캐집 영향 등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또 반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성적표입니다. 최근 배터리 3사는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인 캐즘 여파에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의 전기차 화재 등이 겹치면서 최근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첫 번째 키워드를 성적표로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3사 중 가장 먼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우려대로 전기차 캐즘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 8,778억 원, 4,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3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전기차 캐즘 등으로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인 AMPC에 따른 공제액 4,66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은 17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만 AMPC를 제외한 적자는 지난 2분기 2,555억 원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삼성 SDI와 SK온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와 SK온의 3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먼저 삼성 SDI의 경우 소형 전지 부진과 평강 필름 사업부 매각 등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상을 했는데요. 증권사별로 예상 실적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3분기 영업 실적은 시장 전망치인 1,745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SK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SK온은 2021년 10월 출범 이후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2분기 각각 3,315억 원, 4,601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약 7,9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번 분기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망입니다. 네,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 자체도 조금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실적도 좋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키포인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히든카드입니다. 네. 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실적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사만의 히든카드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이 비전 공유회를 했다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일 비전 공유회를 열고 네.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공식 출범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비전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에너지 순환 비즈니스였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 생태계 중심에 서서 비즈니스 기회를 열겠다는 것인데요. 네.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날 발표한 비전을 토대로 2028년까지 지난해 매출 33조 7,455억 원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도 10% 중반의 EBITDA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 SDI와 SK온의 히든 카드는 뭔가요? 네, 먼저 삼성 SDI의 히든카드는 설비 투자입니다. 네. 삼성 SDI의 투자 기조는 지난 7월 말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의 중장기적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다. 중장기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계획에도 큰 변동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발언 등을 통해 볼 때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확신하고 전기차 캐즘이라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6조 5천억 원으로 설정한 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3조 원 가량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SDI는 지난해 말 100기가와트씩 규모였던 글로벌 생산 능력을 2026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SK온을 살펴볼 텐데요. SK온의 히든카드는 비상 경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온은 창사 이래 11개 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 출범 이후 2년 만에 글로벌 톱5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전기차 시장 둔화에 올해 2분기 4,60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온은 지난 7월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을 하고 흑자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흑자 달성 시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고요. 임원을 대상으로 각종 복리후생제도와 업무 추진비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모든 임직원에게 희망퇴직과 무급 휴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뉴 챕터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를 했는데요. 네네. SK온이 희망퇴직과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아하.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연봉의 50%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SK그룹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SK그룹은 SK온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SK온과 SK이노베이션의 알짜 자회사인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합병 3사의 매출 규모만 작년 기준 62조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SK온은 비상 경영 등을 통해서 연내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희망 퇴직 상황 또 기업들의 경영 실적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인데요. 네,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이라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 이 친환경 흐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가 있긴 하지만 네. 전 세계적인 친환경차 전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등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434.4기가와트시로 정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 흐름 속에서 도약하려면 어떠한 좀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현재 전문가들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배터리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정부 지원책 등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제 조건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3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